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문화가 흐르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보더라도 문화단체, 예술단체들이 부산시의 문화정책에 반발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끊이질 않는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들에 대해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민선 7기 부산시정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금 부산시가 올해 1월이죠. 이제 문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6가지를 내놨는데 그 내용들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부산시의 문화정책이 좀 장기적인 비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부산 문화비전 2020의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2008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 문화 2030이 만들어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서 이제 정책들을 나열하여서 좀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오거돈 시장님이 발표하신 문화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에 또 반해서 좀 굉장히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책이 부산 민화 비전과 제도 확립, 또 북항 중심으로 개방하는 뭐 이런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것들인가요? 이것들이 기존에 없던 것이라기보다는요, 주제별로 새로 묶어서 이제 내놓아서 시민들이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큰 그림, 이제 2030년까지 부산 문화가 이러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정리된 거라서 좀 보기 편하시고 앞으로 이 부산 문화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좀 특별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저는 부산 문화유산 제도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 심사할 때 통과시킨 안건인데요. 부산 문화유산 제도는 부산의 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유산이 될 것을 미리 보존하고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재들이 많이 있지만 보존이 힘들고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늘 논란이 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라고 불리는 그곳. 저는 요새 이제 그곳을 부산 대표 북한 공연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공연장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부산 대표 북한 공연장뿐만 아니라 국제아트센터나 나머지 부산 문화회관 시민회관을 비롯한 각 구군 공연장들을 일괄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문화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적당한 매체나 플랫폼이 없다라는 점을 늘 이제 현장 예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부산 문화 포털을 이제 부산 문화파크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시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좀 적절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시발점으로 이제 2019년을 잡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대로 시행만 잘 된다면은 부산의 문화가 더 많이 융성해지고 또 시민들이 많이 또 문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만 보더라도 이 내용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을 때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 인프라를 좀 더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발도 내놓고 했었는데요. 부산의 청년 문화와 관련해서는 청년 문화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었습니다. 2015년에 그때 당시 이제 청년 문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청년위원회 문화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위원들께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에 직접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청년 예술가들이 조금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말 기반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문제들이 가장 먼저 불거지는데 연습실을 쓰려고 하면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싶잖아요.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그러면 이제 임대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면 아주 저임금의 일자리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걸 하다 보면 창작이 또 힘들어지죠. 몸이 고단하니까 이런 연속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청년 예술가를 위한 이제 지원이나 인프라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또 부산에는 다른 곳보다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 예. 그 부산문화재단에는 청년 문화인들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안에는 청년문화팀이 또 따로 꾸려져 있고요. 이 청년문화인이라고 하면 일단 조례상으로 청년 기본조례에 만 34세까지로 적혀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지원은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딱 그들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좀 부산이 특별하고 다른 곳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산시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뭐 사상 인디 스테이션이나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 그다음에 서면에 있는 청년 두드림 센터 등이 네네.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곳뿐만 아니라 그 청년 창조 발전소가 남구, 금정구, 진구 이렇게 세 곳에 또 마련되어져 있어서 그곳을 청년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 카페도 부산시에 3곳이나 있습니다. 예. 이런 곳들로 좀 청년들이 활용하고 접근하기 좋게 좀 여러 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이나 이런 공간들은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부산시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편이니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의 작업이나 좀 창작들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산문화회관 뒤쪽에 그 연습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되었고 올해 안에 준공이 되어서 이제 활용이 가능할 텐데 연습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연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그 부산문화재단이 위치한 간만창이촌의 5층에도 그런 연습 공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문화회관에서 짓고 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 오거돈 부산시장이 저기 문화예술인들, 청년예술가들하고 이제 만남의 자리를 가졌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인프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예. 부산은 인프라가 그렇게 부족하다고만 볼 수는 없군요. 그게 또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모자란 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풍족하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면 또 그렇진 않은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무리 없이 써야 하는데 늘 기다려야 하고 멀리 떠나야 하는, 멀리 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연습을 몇 시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예술가들은 늘 언제나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공간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제한된 예산에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명백하지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서 예산과 그 수요자들의 만족, 그 점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좀 주저함 없이 그 수요자들의 생각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있어서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저는 걸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그 넓게 한번 봐보죠. 최근에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죠. 지역예술인들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관들 그리고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결과는 그 기관들에 대한 기대치보다 이제 실제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조사에 보면 좀 중위값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불거져서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게 설문조사 응답지에 중위값이 많아서 이게 모르겠다 혹은 중간 보통이다 이런 응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내부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설문조사는 참고만 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내용들이 그 의견들이 좀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도. 네, 그 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늘 그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저도 수요자였던 적이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늘 이제 부족한 거죠. 그 기관이 그 개별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도 제기되고 금액의 문제나 아니면 그 지원 공모의 횟수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라고 일단 중위값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신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요자들은 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뭐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더 잘 풀어가느냐는 이제
시나 이제 그 조직들의 문제, 문화재단이나 예, 뭐 예. 해관이나 그런 곳들의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위원회에서도 대변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예, 그럼요. 세세하게 좀 짚어보면은 앞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저희도 이슈토크를 통해서 몇 차례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네.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와 또 문화예술단체의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요. 예, 예, 참 예. 갈등이 많았는데 이 네네. 부분 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저는 부산 대표 북한 공연장이라고 예. 이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오페라 하우스라는 단어에서 주는 그 오페라라는 장르의 한계를 다들 굉장히 피부로 바로 느끼시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꿔 부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많이들 느끼시니까 이제 공모를 진행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름을 짓겠다라는 선언을 이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부산 대표 북한 공연장은 지금 현재 이제 운영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시에서 예. 세계 분과, 콘텐츠 분과, 운영 분과, 기술 분과 해서 이제 세계 분과의 30분 정도의 위원을 모시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즐겁게 놀러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협의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 테이블을 마련했고요. 예. 이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그 협의체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회의를 한번 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 업체로부터 이제 보고를 한번 받는 자리를 마련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왔습니다. 30명이 한꺼번에 또 앉아 있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제 판단한 이후에 그것을 접목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21년 후반 혹은 22년 초반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오페라라는 그 장르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시민들이 그 애초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공연장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것이 시민들이 놀러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놀이터로서의 북한에 있는 부산 대표 공연장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오페라가 그 벽을 많이 높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벽을 좀 낮추고 시민들이 가볍게 그냥 슬리퍼 신고 놀러 나오는 마음으로 공연장 가서 공연도 보고 그 공연장이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예. 뭐 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시민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 넣어서 진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산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천천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논란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그런 염려들을 해소한 이후에 좀 대표 공연장으로 자리 잡으면 정말 북한의 메카이고 부산의 메카로 문화예술이 꼽히는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과연 오페라 전용관이나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공연들을 다 같이 넣어서 복합 공연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논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하니까 전용극장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들어갔을 테고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변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크게 변경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분과에서 기술적으로 논의를 하실 거고요. 그런 사이에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접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문화기관의 경영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이. 이것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경영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가 가장 많은 공사공단 출자 출연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5개인데요. 그 25개의 업무들을 살펴보면 중복되거나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인 듯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일괄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이 경영혁신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한 분씩 파견 나가셔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이 기관과 저 기관의 업무가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건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좀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제 이 경영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25개의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쓸데없는 돈을 쓰는 그렇죠. 것이니까 전 당연히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경영혁신 추진단은 뭐 간섭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좀 가자라는 의미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은 저희 8대 의회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죠. 그것의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간섭인 것처럼 비춰져서 다들 좀 불쾌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일하자는 취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섭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공공기관들에도 내부 감사팀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을 거고요. 혁신을 위한 부서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뭐 보통 실장을 맡는다든가 단장을 맡는다든가 그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외부의 간섭이다. 부산시가 이렇게 뭔가 좀 간섭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의 개별 공공기관들의 내부 사정을 또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의 감사가 가진 한계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출자 출연 기관들이 시와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가 가는 방향이랑 맞게 같이 걸어가야 하는 곳이 이제 출자 출연 기관들이니까요. 그래서 늘 이제 연결되고 소통되어야 하는 사람이 그냥 가까이 와서 정리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각각 기관들이 각자의 목적을 잃고 그냥 안에 있으신 일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늘 의회는 간섭하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잘 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시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산에 출자 출연 기관과 공성문화이 많아진 까닭이 그냥 좀 선심성, 남발성으로 이 기간 있어야겠네, 이 기간 있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서 벌어서 낸 세금이 쓸데없는 데 쓰이는 건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또 철저한 감시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가 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사후 평가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동안에도 평가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었죠. 매년 이제 지방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내려가면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보조금 일몰제라고 해서 조금 더 강력한 평가들을 한 이후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시 판단해서 정말 이건 필요하지 않다, 혹은 공공에서 이거를 지원할 일이 아니다 싶은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냥 과감하게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의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점에 더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는 뭔가 문제점들이 있어서입니까?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이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있는 지방 보조금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관행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또 주는 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하면 평가는 한두 줄에 그친 사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걸 진짜 가서 보고 오신 건지 평가를 하신 분이, 아니면 그냥 사진 몇 장 보셨는지, 아니면 리플렛이라도 보고 쓰셨는지 하는 이런 의심이 가는 것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짜 잘 아는, 그것도 전문가가 봐야지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평가라는 것은 좀 전문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지금은 근본적인 한계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전 분야에 걸쳐서.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보조금을 이제 심의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15분의 위원이 계시고, 뭐 작년의 경우에는 뭐 많이 심의한 날은 하루에 1,700건 이렇게 심의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만 생각해 보셔도 불가능한 숫자죠. 그냥 그렇죠. 자리에 앉아서 1,700건을 볼 수는 없죠, 사람이. 예. 네, 근데 뭐 회의를 또 오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 2시간, 3시간이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검토를 하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이제 위원들께 이제 수당을 드리는데, 예. 그 수당이 그 1,700건을 볼만한 그런 수당은 또 아니거든요. 그거 거의 교통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심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내놓은 것들이 분과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들이 이제 보종을 편성할 때 각 분과별로 문화분과도 있거든요. 문화와 국가 몇 개국이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7, 8분 되는 이제 위원들이 편성을 할 때는 하시는데, 평가는 또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국에서 따로 이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식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진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건지 이걸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오래 제대로 지켜보고 좀 안 된다 싶으면 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행정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죠.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체, 문화단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또 제대로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그 지방 보조금을 받을 때도 그 사업이나 행사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이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그 지원서에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이거는 평가를 받을 때 마이너스가 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의할 때에도 당연히 그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다 반영한다 손 치면은 이 보조금이 3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3년은 수월하게 문제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년의 성과가 없다면 새로운 아이템을 또 만드는 것이 예술가들의 생리입니다. 이게 3년이나 했는데 이게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는 폐기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또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기회도 이런 일몰제를 통해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전문가가 해주시면 그걸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하지 않은 평가로 인정해라, 수긍해라, 이거 그래서 돈 못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텐데, 전문가가 정말 자세히 자기의 작품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수긍해야 하고요. 그런 작품들을 계속하는 건 예술가의 입장에서도 좀 손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어질 건 빨리 없애는 게 좋겠죠. 의회 활동을 하시기 전에 문화산업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의회에서 좀 상임위를 좀 맡고 계시니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 문화 정책들, 이런 예술 정책들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부산시의 문화 정책, 문화예술 정책의 좀 개선 방향이랄까요?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놨겠지만, 좀 더 현업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단시간에 뭐 효과가 드러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다들 이제 수긍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손치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30 문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의 모든 문화, 그리고 문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치면 예술로 한원될 수도 있고, 어떻게 치면 삶의 양식으로도 한원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담다 보니까 이 보고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죠. 좀 더 디테일한 이 스텝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에 좀 개별 장르들이나 개별 행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인애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좀 제대로 세우고 한 발짝씩 매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2040 비전을 이미 마련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조금 더 한 발짝씩 아시아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과 관련된 계획이 거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부산 영화 영상의 대표 행사라고 한다면, 부산은 영화 산업이나 아니면 예술 영화나 아니면 영상 산업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짜고
부산국제영화제가 2040 비전을 내놓을 때 부산시는 2050, 2060까지 가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화제를 지원할 근거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될 텐데 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해 보이고요. 그래서 부산의 문화비전을 크게 그려놓으면 그 안에 작은 그 컨텐츠들도 각자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계획 아래에서 이제 부산의 대표 공연장도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는 많은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9군의 문화회관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9군마다 있으니까 예. 가깝고요. 그런 시설들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올라가는,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길일 것인데 좀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공연장이 운영되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우리 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시립예술단이 7개 단체나 있습니다. 예. 그런 예술단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저는 장기 계획 속에서 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시민들의 문화가, 시민들의 삶이 좀 행복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참 할 일이 상당히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네. 네, 어쨌든 부산시의회도 이런 부산의 문화정책에 또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예. 앞으로도 활발한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